제주 헬스케어타운은 국제 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던 복합의료관광단지인데요. JDC가 사업 추진 18년 만에 헬스케어타운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 주택이나 산업단지 건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확정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과 JDC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의료와 숙박, 휴양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과 일부 호텔만 완공됐을 뿐 의료시설은 거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사회적 논란에 부딪혀 실패한 데다 녹지그룹이 자금난에 빠져 2017년 이후 7년째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JDC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택지,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매각하거나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영리병원을 모델로 출발했던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향후 인수될 녹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주요 요점인 부분입니다. JDC가 헬스케어타운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기다리고 참아줬던 제주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최소한의 공청회 시간 두세 차례는 저는 거쳐서 지금의 방향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정말 아쉽고요. JDC는 올해 안에 중국 녹지그룹이 짓담한 시설과 부지를 인수한 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최적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10여 년째 표류해온 헬스케어타운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도내 한 포구 사용권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어민과 레저업체가 갈등 끝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MBC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당시 제주시는 대화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소송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현장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포구 입구는 레저업체가, 안쪽은 어민들이 쓰고 있는 한 포구. 레저업체가 11년 전 사용 허가를 받아 수심이 깊은 입구 쪽에서 레저 사업을 해왔습니다. 2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양성용 씨는 수심이 얕은 안쪽을 쓰게 됐고 물이 많이 빠지면 배가 나갈 수 없게 되자 입구 쪽 사용권을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레저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다 적발돼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고발됐는데도 제주시가 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선주협회도 있고 배가 여러 척인데 조업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지금 저 허가를 관리소홀 제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 허가를 주지도 말았어야지. 제주시는 실제 올해 2월 수심이 깊은 어항 입구 400제곱미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업체의 사용권을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해당 업체가 10년 넘게 어항을 사용해왔고 투자한 금액도 많아 사용권 취소 대신 업체와 어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레저업체는 오히려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가 400제곱미터를 어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간조시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저희는 핵심 구역이 거기예요. 만약에 거기를 강제 축소시킨다면 관광객이 와도 반잠사 자체가 움직이지 못해요. 아예 다 있기 때문에.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사용 연장을 먼저 해주고 뒤늦게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갈팡질팡하다 오히려 소송을 당한 겁니다.
민원이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구 사용권을 놓고 2년 동안 이어진 레저업체와 귀향 어민의 갈등. 행정소송과 해경 고발까지 이어지며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면서 행정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해수욕장에서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또다시 여름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도내 한 해수욕장. 하지만 최근 이곳이 난데없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평상 갑질 때문입니다. 한 관광객이 6만 원을 주고 해변에 설치된 평상을 빌려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제휴업체가 아니라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자 관광협회와 행정기관이 현장을 찾아 사실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 잡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이런 표시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평상을 대여한 가게 직원은 온라인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관광객이 주문한 음식업체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 비계 삼겹살과 펜션 전기세 폭탄에 이어 이번 평상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이미지가 안 되는 일을 하나 틀려가지고 7월 29일 성수기인데 시민들이 거의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말까지도 안 나올 상황이고. 실제 관광객들의 제주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적은 양에 혼자 오면 2, 3인분을 시켜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주변 분들은 요즘 제주도에 많이 안 가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일본도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으로 관광 불편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신고 건수와 내용, 통계 등에 대한 취합된 자료도 없는 상황. 제주 관광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행 품질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관광 서비스 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지만 잇따르는 악재 속에 관광시장이 더 큰 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폭염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일부 채소는 한 달 전보다 최대 65%나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MBC 경남 이상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신선 채소가 많은 창원의 한 마트. 직장인 최민지 씨는 일주일치 장을 보러 이곳을 찾았지만 장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르는 것마다 평소보다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확실히 장마라서 그런지 전주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서 솔직히 좀 많이 부담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비슷합니다. 시금치 한 단은 4,000원에 육박하고 일부 코너에선 무 한 개가 4,500원이나 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때문에 일찌감치 알뜰 코너에서 채소를 고르는 소비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오면 이게 다 나가고 없어요. 예. 이렇게 아침 일찍 오면 이렇게 좋은 걸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폭염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일부 농산물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적상추 소매가는 100g에 1,178원으로 일주일 만에 17%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35%나 뛰었습니다. 시금치도 일주일 만에 30%, 한 달 전보다는 65%나 뛰었고 쌈배추와 당근도 오른세입니다. 문제는 장마가 끝나도 여름철 자연재해 등으로 농산물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장마가 끝나도 올해는 폭염에 태풍에 많은 비까지 예보돼 있어 당분간 농산물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2만 3천 톤 비축 등 농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추자도를 지나 제주도로 다가오면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에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일단 내일까지는 20에서 80mm 정도, 모레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당분간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점차 누그러들겠는데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북동부 지역은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현재 기온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동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은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0도, 동부 지역 2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 27도, 서부 지역은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가끔씩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이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부중학교 예정부지에서 발굴된 매장 유산에 대해 기록 보존이 결정되면서 학교 신설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제주시 외도동 서부중학교 신설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탐라국 시대 매장 유산 발굴 조사 결과 문서 등으로 기록을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11월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며 신입생을 위한 학교 일부 시설을 먼저 준공해 2027년 3월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대학교가 특성화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연계 전형 신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대는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 육성 연계 전형 신설 및 확대 방안과 도내 교직원의 제주대 도서관 이용 등 4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또 제주대가 제출한 남북권 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의 발단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광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4.3의 직접적인 발단은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서를 기습한 것인데도 민주당은 독재자 이승만이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다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4.3은 정부의 잔혹한 탄압과 민중들의 절망적인 저항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김 후보의 발언은 희생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계획을 중단하고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총사업비로 애초보다 44% 증액된 6조 8,900억 원을 요청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예산 감액은 하지 않고 사업 면적과 규모만 줄인 것은 정부의 강행 방침을 인정한 것이라며 도민 결정권을 인정해 주민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크루즈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제11회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주요 선사들과 아시아 각국의 관광청, 국내외 크루즈 여행사들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늘리기 위한 방안과 크루즈 기항지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우 정준호 씨가 제주도에 고향사람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정준호 씨는 제주도는 청정도시인데다 먹을거리와 자연 등의 각종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따라갈 지역이 없는 만큼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제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1995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두사부일체와 드라마 스카이캐슬 등에 출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